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창단 후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인 파이널 A에 진입한 대구FC가 오늘 저녁 울산과의 홈 경기로 파이널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이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이려 했던 대구, 경기는 조금 전 종료됐는데요. 경기 결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원 기자. 네, DGB 대구은행 파크입니다. 네,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 현대와 3위 탈환과 함께 ACL 티켓을 노리는 대구FC의 오늘 K리그1 34라운드는 방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는 1대2, 대구의 아쉬운 패배로 끝났는데요. 경기 초반 가벼운 몸놀림으로 울산 골문을 먼저 위협한 건 대구였습니다. 전반 6분 울산에게 페널티킥을 내주기도 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이 나오며 대구는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선두 탈환을 노리는 울산은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전반 22분 대구 수비라인의 실수를 틈타 믹스가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선취골을 내준 뒤 대구의 공격은 더욱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여러 차례 결정적 찬스를 맞이했지만 번번이 골문을 외면합니다. 후반 들어 공세를 이어간 대구는 후반 3분 세징야의 강력한 슈팅이 골망을 가르며 1대1 동점을 이룹니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두 팀은 경기 중반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지며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팽팽했던 경기는 경기 막판 교체 투입된 울산 주민규의 결승골이 터지며 결국 1대2 대구의 패배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오늘 경기는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인데다 올 시즌 만날 때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를 내지 못하며 세 번 다 무승부를 거뒀던 울산과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지만 일요일 저녁이란 한계 탓인지 내진까지 이르지 못해 또 하나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폐업한 의성의 한 시골 목욕탕이 색다른 전시 공간으로 변신해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예술적 실험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농촌의 빈 공간을 채울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폐업한 의성의 한 시골 목욕탕. 매표소와 대형 욕조, 세신 침대는 영락없는 목욕탕의 모습이지만 그 속을 채운 건 그림과 조형물 같은 예술작품입니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안성 목욕탕은 40년 가까이 맥을 이어왔지만 2달 전 폐업해 빈 곳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의성군이 전국의 예술가 20팀을 불러들여 창작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면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작가들은 지역 주민과 소통한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1층 여탕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작가들은 지역 주민들과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독특한 공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작업들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 공간의 가치를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경북에 있는 많은 유휴 공간들이 다시 쓰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39%가 넘는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의성군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멸 지역의 예술적 실험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채우고 정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팔공산과 주황산 등 지역의 유명 산의 단풍이 이달 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전체적으로 20% 남짓 단풍이 들어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송 주황산은 현재 10%가량 단풍이 들었고 영주 소백산도 지난 11일 첫 단풍이 관측돼 서서히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산 정상에서 20% 정도 물들면 단풍이 들었다고 하고 산 전체의 80%를 넘으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원생들이 낸 수업료 등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유치원 원장 6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규모도 10억 원을 넘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대구 시내에서 유치원을 운영한 A씨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생들의 수업료와 납부금 등을 유치원 교사 명의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470여 차례 걸쳐 10억여 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거나 자녀가 운영한 어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매년 300건이 넘고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36.7%나 증가했습니다. 경북 지역도 지난해 특성화고 안전사고가 18건으로 4년 사이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